여전히 좀 더 단계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길게 놓고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나오는 것도 삼성전자가 신경을 쓸 필요도 있겠네요. 주가. 그럼요. 그런 예. 삼성전자 듣고 있나요?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좀 충족시킬 만한 그려질지. 근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모든 거를 다 세상 망한 것처럼 포기할 필요는 없겠다. 삼성전자도 똑같은 컨셉으로 앞으로 만약 올 초 삼성전자 막 10만 간다 얘기 막 나와서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어제 7만 전자 깨져서 다들 멘붕이 왔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 하락한 요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1차적으로는 그 사이 이제 버티시던 분들의 이제 투매가 이제 가장 큰 거다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연초에 뭐 슈퍼 사이클이 온다, 뭐 이게 많이들 기대가들이 컸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실은 돈은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삼성전자를 포함한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당장의 돈을 버는 이익보다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일종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외국계 CLSA나 모건 스탠리의 겨울이 온다라는 이제 뭐 그런 반도체 업계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가 오면서 외국인들 투매가 한 번 있었고 8월 중순에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오히려 지금 팔고 있지 않고 하이닉스 같은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게 오히려 좀 8월 그때 그 저점 이후로는 오히려 좀 사 올라왔고요. 지금 팔고 있는 거는 개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팔면서 추가적으로 더 끌어내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거는 뒤에 그래프도 지금 열려 있지만 뒤에 보시면 보이나요? 혹시 거기? 뒤에 열려 있지만 지금 디램 프라이스가 지금 현물가 이제 PC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디램 프라이스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그 모양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은 지금 소위 그 고정가 현물가가 있으면 현물가가 먼저 빠지고 거기에 맞춰서 고정가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제 주력인 반도체의 디램 쪽에 악영향이 올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 먼저 팔았고 그런 것들이 후폭풍으로 개인들의 이제 매도까지 이제 연결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소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반으로 갈려 있고 저는 여전히 좀 더 단계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길게 놓고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반도체 특히 한국의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있는 반도체 쪽에 소위 이제 디램과 낸드 쪽에서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빠질 거냐에 대해서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로는 소위 이제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디램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올 상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애들도 집에서 공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들였거든요. 그만큼 당연히 앞으로 안 나오겠죠. 그쪽이 꺾이는 건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가서는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PC들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이클이 이미 이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 기업들이 또 이제 PC를 바꾸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버 향은 여전히 좋습니다. 상황 자체도 좋고 지금 이 상황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서버를 통하는 소위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ID 센터나 이쪽에 들어가는 서버 향이 여전히 견고하고요.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인텔의 서버향 CPU가 업그레이드 될 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서버향 CPU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 들어간 서버향 DRAM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 비싼 좋은 걸로. 양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엔 새롭게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서버향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쪽도 지금 당장은 지금 이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폰 자체를 못 만들어서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에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전력난 때문에라도 이제 일부 지금 뭐 애플 같은 데서도 소위 생산량 컷 뭐 이런 걸 줄이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는 여전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이연된 수요, 이연된 공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덜 사더라도 결국은 채워서 지금 4, 4분기에 못 사면 내년 1, 4분기 사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수요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모바일향, 서버향 여전히 살아있고 PC는 개인은 줄겠지만 기업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길게 조금만 놓고 보시면 여전히 내년으로 좋아질 거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의 그런 수출, 반도체 수출을 보시면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렇게까지 막 세상 망할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버틸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저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외국 기업들처럼 소위 배당 성향을 더 높여야 돼요. 지금보다. 자사주도 소각하고 배당도 많이 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자수가 엄청나게 하거든요. 한국이 뭐 배당 삼성전자 많이 늘었다 하지만 전체 회사 30%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기본적으로 50% 됩니다. 지금부터 2배 가까이 늘려야 된다. 저희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 원투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정말 애플 같은 주가를 원한다면 그네들이 하듯이 주주 환원을 해야죠. 네네.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약간 근데 이건 약간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을 특히 저는 은행 같은 데도 배당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슨 좀 희한한 논리로 이렇게 뭐 해외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논리로 배당을 못하게 하고,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도 막아야죠.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는 받되 돈은 주기 싫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서로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국내 시장이 레벨업 되려면 대표 원투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배당성이 높아져야 되고, 배당이란 거를 이제 이익에 기반해서 주려다 보니까 이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줄는데, 그거 대신에 할 수 있는 건 쌓여있는 캐시로 주가가 싸다고 생각한다면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됩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많이 해요. 네. 구글도 많이 하고 애플도 많이 해요. 예로 애플하고 구글에 올해 발표되어 있는 그 자사주 소각량이 얼마냐면 한 분기 매출액만큼이에요. 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이요? 매출액만큼 엄청 많이 합니다. 하네. 네. 매출액만큼.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지금 사실은 주주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한국 기업들도 업황에만 의존해서 주가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말고 소위 이런 걸 캐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결국은 주주들 환원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레벨업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비해 주가가 잘 안 나오는 것도 삼성전자가 신경을 쓸 필요도 있겠네요. 주가. 그럼요. 삼성전자 듣고 있나요? 올 초에 10만 전자 간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좀 충족시킬 만한 모양이 좀 언제쯤 그려질지. 근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좀 충족시킬 만한 모양이 좀 언제쯤 그려질지. 근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도 있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3나노 관련된 공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반도체 이 시장을 보면 메모리가 30%고 비메모리가 70%예요. 네. 저희가 이제 맨날 벤치마크하는 TSMC 맨날 대만에. 이게 결국은 파운더리, 대표적인 파운더리 전 세계 1등 회사지 않습니까? 그네들하고 경쟁력을 아마 3나노에 많이 성공을 한다면 파운더리에서, 그러면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기대감도 내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주주 환원도 사실은 일정 부분 발표할 필요가 있고, 기존 메모리 분야에서의 그런 턴어라운드 스토리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조만간. 그 다음에 빅메모리 부분에서의 그 3나노 성공이 정말 가시화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비메모리,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지금 TSMC가 이익은 적은데 그 소위 시가총액이 더 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높은 멀티플을 받는 이유가 워낙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포지션과 그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동차 뭐 칩 생산 안 돼갖고 뭐 자동차 생산 못해요, 뭐 가전 생산 못해요, 이게 다 이쪽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파운더리에서 새로운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전엔 낙수 효과만 기대했는데 TSMC가 물량을 꽉 차서 소화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차고 넘치는 거 이제 받아먹는 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TSMC가 진검승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3나노로만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내년 살아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모든 거를 다 세상 망한 것처럼 포기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네.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신 분 혹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 딱 좋을까요? 이 시점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몰빵을 하는 건 전 무조건 반대거든요. 아, 네.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건 네. 절대적으로 반대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여기서 바닥에 치시는 건 아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예, 현재 정도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아직 적은 양이면 이때 저가 매수할 수도 있겠죠. 사실 지금부터 나눠가면서.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건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발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 내가 주린이들 항상 주린이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게 항상 하면은 막 올라가면은 급해갖고 꼭 오래 고점에 있는. 한 방에 다 사고 빠지면 또 한 방에 다 파시잖아요. 네. 이게 제일 저는 그래서 원래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펀드 매니저 전제 펀드 매니저도 해봤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왜냐면 이게 고점 저점의 이 방법은 신의 영역이거든요. 타이밍 이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대략적인 레인지를 두고 그 안에서 자신이 없으면 분할해서 사고 분할해서 파시는 것이 그런 실수를 후회하는. 보통 내가 팔면 그 다음부터 주가 올라가고 내가 사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빠지고 그걸 이제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분할 매수도거든요. 제발 꼭 그렇게 하셔라. 제발 몰빵하지 마셔라. 아, 네. 예, 빌려서 투자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도 똑같은 컨셉으로 앞으로 만약 사시겠다면 이제 쭉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좀 비슷하게 보시나요? 똑같은 컨셉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게 크게 그 안에 반도체 비메모리가 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사실 비메모리 떼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는 가전이나 디스플레이나 그 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 요 분야가 있으니까 그것만 떼놓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나 SK하이닉스가 처한 거랑 똑같다. 오히려 반도체가 좋아지면 오히려 소위 이제 베타가 높다 그러죠. 업황이 좋아서 주가가 튀면은 SK하이닉스가 더 좋아집니다. 빠지면 더 빠지고. 아마 차트를 그려보시면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오히려 더 빠졌잖아요. 똑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